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과 호주를 지목해 적절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MF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고 있는 지금 모습이 계속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그 18세기 그 프랑스 혁명 때 한번 크게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게 이제 복원이 됐고 그 첨탑도 그때 복원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지금 뭐 프랑스 쪽 얘기는 그 굉장히 많이 파손됐지만 기본 구조물은 유지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면서 이거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불행 중 다행으로 그 CNBC 보도인데요. 화재 발생 나흘 전에 그 첨탑에 있는 16개 석상을 떼어내가지고 밑으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가 또 말썽인데요. 네. 유튜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이 노트르담 성당 화재 이거를 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9.11 그 테러 때 그 불타는 그 장면이 자동 연계가 돼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비판을 하니까 유튜브 쪽에서는 대단히 미안하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늘 이 알고리즘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이런 게 있고 트럼프도 지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바로 트윗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그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왜 안 쓰느냐 했는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그걸 하면은 구조물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일가를 했습니다. AP통신은 괜히 청하지도 않은 그 조언을 했다. 또 이렇게 살짝 꼬집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도 뭐 너무 슬프다, 네. 우리 일부가 탔다 이런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란 곳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난 의미를 가진 곳이 아닙니까? 뭐 지금 프랑스, 뭐 스페인 총리도 그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노란 조끼 시위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해서 사실은 원래 오늘 새벽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생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치적인 돌파구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뭐 관측도 있습니다. 네. 뭐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숭례문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빨리 어떻게 보면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가 진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회의가 열렸는데 IMF가 우리나라가 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좀 부양책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IMF 같은 경우는 이번 회의 이제 범처로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그 경기 전 세계적인 경기가 이제 가라앉고 있으니까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쪽에 이제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는 지난 9개월 사이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3번이나 낮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3% 낮췄는데 그러면서 이제 IMF 보고서가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독일 같은 나라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좀 부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그 IMF 총재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IMF가 흑자를 좀 더 활용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른바 올해 그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지출 항목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지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 책정을 하는 그런 추가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흑자가 GDP의 2.75%, 네. 독일 같은 경우도 1.71%니까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를 적극 부양해 왔는데 그런 나라들은 재정 적자율이 4%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력이 있다. 그렇게 그 권고를 하는 겁니다. 예. 독일 말씀하신 것처럼 1.71%나 되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한 건데 독일은 우리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독일 재무장관이 그쪽에서 권고하는 대로 다 했다. 그리고 뭐 교육 투자도 했고 무슨 뭐 공공 시설에도 투자했고 해서 우리로서는 할 걸 다 했다고 아주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재정 확대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군비 늘리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네. 독일이 지금 뭐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문매를 맞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안을 7조 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금융권에서는 추경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7조 원이 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시장 쪽에서는 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정 흑자국인데 좀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할 때 아니냐 그러면서 뭐 조막선 추경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GDP 대비로 0.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제 재정 안정하고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를 의도인데 네. 이러다가는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홍콩식으로 좀 해라. 홍콩 같은 경우는 재정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이를테면 뭐 양육 지원금 같은 걸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한 7조 2,300억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 이런 그 리펀드 제도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모색해보면 어떠냐 하는 권고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미 연준과 항상 네. 싸우고 있어요 요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하고 유럽 중앙은행 수장들이 좀 여기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요. 네. 원래 그 이런 다른 나라 중앙은행장들이 그 다른 나라 통화 정책 얘기를 안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IMF 이번에 그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구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침해되고 있다. 미국이라고 안 그랬지만 미국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런 거는 압박은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문우신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내가 재무장관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중앙은행 연준은 독립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또 해명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